불과 7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 직후 폐허가 된 한국은 GDP가 100달러도 되지 않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 제6위에 달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경제적 영향력, 수출, 군사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많은 국가의 예전 세대들은 여전히 한국은 빈곤 국가이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프랑스의 한 여성이 한국의 남성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으로 온 레이첼 씨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한국 문화의 놀라움과 대단함을 한국인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차 된 신혼이지만 2년 전후로 다사다난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졌어요. 제 남편과는 이를 통해서 만났는데요. 저는 평소 프랑스에서 살 때부터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 교환학생을 왔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 정착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드라마 창작도 공부하고 현재는 드라마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시 남편은 콘텐츠 회사의 영업부 소속이었습니다. 제가 콘텐츠 개발 업무를 하다가 남편과 만나게 됐어요.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언어 습득이 빨라 한국어를 빨리 배우기도 했고 남편 또한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알았기에 소통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프랑스에 계신 엄마에게 영상통화로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엄마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는 걸 못마땅해 했는데요. 엄마가 알기로는 한국은 정말 위험하고 못 사는 나라라고 전쟁에 대한 위험도 있지 않냐고 자국인 프랑스를 두고 대체 그런 후진국에서 왜 사는 거냐고 저를 혼내셨어요. 제가 한국도 정말 잘 사는 나라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반박해봤지만 엄마 기억은 한국 전쟁에 멈춰 있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고 설명해봤자 엄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지금 남편이 너무 좋았고 결혼 생각이 없던 저에게 결혼에 대한 로망을 생기게 해준 소중한 사람이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제발 저를 믿어달라고 했고요. 저희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남편 뜻대로 프랑스에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엄마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대했죠.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국적 상관없이 이해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열었지만 저희 엄마는 화가 나서 참석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와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엄마는 아빠 없이 저를 홀로 키우기도 했고 나이차도 많이는 나지 않아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엄마와도 서먹해졌습니다. 하루하루 슬펐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 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니 그래도 불안했던 심리가 조금은 나아졌어요. 아이가 생기자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남편도 콘텐츠계의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입사하게 되었고 저희 집안 살림도 나아졌죠. 저희 사이는 당연히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저희 사랑을 이제야 인정하듯이 한국에 한번 가겠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엄마가 한국에 왔을 때 아이가 살 환경이 아닌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프랑스로 돌아오라고요. 일단 검증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날아갈 듯이 기쁘면서도 긴장이 됐어요. 엄마와 공항에서 만난 순간까지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엄마는 공항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공항이 정말 크고 시설도 끝내주게 좋다고요. 저는 엄마에게 한국에 대한 오해를 본격적으로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서울 관광지 중에서도 정말 멋지다고 소문난 이곳저곳에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 돌아다니며 거리 미관을 보시더니 생각보다 잘 살고 깔끔하다며 떨떠름해 하시더라고요. 길거리 곳곳에 외제차가 많기도 하고 일단 사람들이 전부 말끔하게 입고 있다며 생각했던 한국과는 정말 다르다고 감탄하셨어요. 아마 아시아 중 가까운 나라인 중국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친구들과 중국에 놀러 갔을 때 끔찍한 기억을 안고 돌아왔었다고 들었거든요. 뭐가 됐든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프랑스에 가자고 제가 미래에는 프랑스에서 살 것처럼 이야기했죠. 또 제 남편에게는 프랑스 회사에 발령날 일은 없냐며 물어봤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었습니다. 다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엄마는 제가 프랑스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속상했지만 저도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 또한 저를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걸 알았기에 설득시키면 승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스포츠를 좋아하는 엄마였기에 잠실 야구장에 갔습니다. 늘 보는 야구였기에 딱히 큰 설렘이 없어 보였던 것도 잠시. 엄마는 한국 사람들이 야구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값싸고 퀄리티 좋은 음식을 먹는 문화에 엄마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치킨, 주먹밥, 곱창, 떡볶이 등 없는 게 없고 심지어 맛도 있었죠. 엄마는 응원하는 팀이 없음에도 누구보다 잘 즐기다가 왔죠. 엄마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가는 듯했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백화점 안을 걷다가 인파에 밀려 안경을 떨어뜨렸는데 안경이 부러졌어요. 저희 엄마는 눈이 정말 안 좋아서 안경 없이는 보행할 수 없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거든요. 당황한 엄마를 진정시키고 한국에서는 금방 안경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믿지 않으셨어요. 안경점에 데려가 안경테를 고르게 하고 곧바로 시력을 쟀습니다.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프랑스에서는 일단 시력을 측정하려면 예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고 대개 수개월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단 20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듯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거냐며 여러 번 의심했습니다. 도수가 꽤 높아 압축을 여러 번 해야 했는데도 몇 시간 후 바로 안경이 나왔습니다. 시내에서 구경 조금 하고 오니 엄마 안경이 제작돼 있더라고요. 엄마가 쓸 때 살짝 헐거워서 조금 불편하다고 하니까 뚝딱 나사를 조절해 주더라고요. 빠른 제작뿐만 아니라 금방 수리까지 해주니 엄마는 크게 감동했어요. 한국에 수년간 살았지만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엄마는 마치 정말 신이 난 소녀 같았습니다. 안경을 끼고 소녀처럼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희 엄마는 제 남편과 저를 불러 그동안 미안했다며 한국이 이런 나라인 걸 진작 알았다면 반대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잘 살면서 가끔 프랑스에 놀러 오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엄마도 자주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한국의 안경을 점검하러 오십니다. 물론 저희 얼굴을 보러 겸사겸사 오는 거겠지만 한국에 올 때마다 안경을 점검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뿐만 아니라 야구장에서의 기억을 종종 언급하고는 하세요. 저희 엄마에게 한국이라는 나라, 퍼펙트하게 합격인 거겠죠? 저희 엄마처럼 한국의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한국에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사랑스러움에 빠졌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이만 사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하다가 안경을 맞출 때마다 한국에 놀러 온다니. 정말 귀엽고도 따뜻한 사연입니다. 앞으로도 어머니께서 한국과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을 전해드리는 채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도 좋은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